거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덜 상처받으면서 덜 꺾이면서 좀 더 재미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겪는 시행착오나 고민, 그래서 제가 오늘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한번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쉽사리 내가 좋아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 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오늘 텔레비에서 경찰이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면 아이는 그 다음날부터 꿈이 뭐냐면 경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을 좋아하고 멋있다라고 그냥 판단을 그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경찰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야, 경찰이 이런 거였어?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식의 좋아함과 환상을 가지고 직업이나 사업을 선택하고 나서 막상 경험해보면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언저리에 있는 경험을 무리하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포기할 부분들도 존재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네. 그러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부모님이라던가 누가 이거 좋다더라, 이 학과가 좋다더라, 이 직업이 좋다더라, 그냥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세뇌된 그런 좋아함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업해야지, 좋아하는 걸로 직장 다녀야지, 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출발부터가 틀려먹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는 걸로 창업하고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저 좋아하는 걸로 사업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럼 실제로 좋아하는 거지 파고들어 보다 보면 실제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뇌당한 거지.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생기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극복할 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돈이 안 벌리고 좋아하는 걸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건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거부터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감수하면서라도 주변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팅도 해보고 어려움들도 겪어보고 파악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는 두근거림이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고 내 안에서 두근거림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일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이들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사명감과 어떤 나의 용기, 열정, 이거 가지고 주변에 막 전파하면서 야,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해, 이거는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주변에 전파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 넘치는 그런 사업가분들이 존재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생기는 문제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건 교육을 받아요. 보험에 대해서 교육을 들어요.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보험 없으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죠. 보험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좋아진 사례라던가 잘 극복한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누군가는 막 가슴에서 쉔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열정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야, 이거 보험 없으면 안 돼, 너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는 그거에 차 있는 사람이, 근데 상대방은 그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 듣자마자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새끼 세뇌당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빠져 있는 거지만은 대중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하지만은 나는 그거를 대중의 무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돈을 벌 수 없다.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푹 빠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대중은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나보다 못 느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튜토리얼, 정보 제공, 이런 노력들을 내가 충분히 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 이렇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한테 콘텐츠 마케팅을 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면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 제공 없이 그냥 무작정 가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못 버는 건가,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건가,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정보 제공을 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인데 이런 오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는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데까지 꼭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대중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명, 두 명, 내 주변 사람 혹은 내가 간단하게 소모임, 세미나 했던 데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내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 실제 고객의 리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보해가면서 천천히 보완을 해나가고 천천히 내 팬들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대중들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덜 상처받으면서 덜 꺾이면서 좀 더 재미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